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탁법, 그리고 이제 영미법, 비교법, 때로는 이제 민사법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오영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 그 중에서도 신탁법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구자가 된 계기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호학을 양성을 가르치는 게 되게 즐거웠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성에도 맞고, 그리고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길의 가장 큰 이유는 또 이렇게 제가 하는 분야의 이제 연구 결과를 기록을 남겨놔서 이 분야의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을 선택한 계기는요, 사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만약에 계산위에 선택했더라면 신탁법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과목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를 이렇게 확 강하게 유혹을 하고 제가 완전 제 정신을 쏙 빼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탁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현재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선 신탁법은 항상 제가 하는 분야다 보니까 신탁법은 항상 관심이 많고요. 그 이외에 특히 요즘에 관심이 요즘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법제사, 서양 법제사, 그리고 법 논증학, 이 두 분야가 굉장히 이제 제 주된 분야 이외에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신 뒤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한국과 영국의 법학 교육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학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의 로스쿨 제도랑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는요, 일단은 그쪽은 어떤 실정법, 판례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실 법제사, 법철학, 그리고 법학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의 계약법이든 물권법이든 신탁법이든 하여튼 모든 것에 역사적 얘기를 반드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합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이제 영국이라는 것이 영미법 체계 종주국으로서 이제 자기의 역사를, 모든 제도에 대한 역사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기네들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법이나 신탁 같은 경우에는 6,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문헌이 자기네들 역사니까 문헌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되고 되게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법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 그리고 또 법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한 세상을 보는 안경이거든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안경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가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안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법철학적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왜? 법은 결국 도구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가는 어떤 안경을 바라보고 어떤 안경을 쓰고 이걸 사용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 안경을 맞추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법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학 방법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 석사랑 박사 학위를 거기서 했는데, 법학 방법론은 모든 연구직에 있는 학생들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레포트도 써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난히 중요시 여긴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지금 로스쿨의 어떤 현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고, 만약에 지금 이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 하고자 하는 분야가 민사법의 기초 분야들, 계약, 물권, 불법행위, 또 신탁 같은 경우 우리는 새롭지만 그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또는 금융, 그리고 보험, 해상, 이런 분야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영국이 셰익스피어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해리포터 J.K. 롤링도 있고 그리고 찰스 디킨스도 있고 뭐 등등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되게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또 우리 대륙법에서 룰 기준으로 굉장히 논리만 따지는 어떤 그런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성과 감성이 겸비된 어떤 법학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천하십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예, 분야에 따라서. 예. 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에 우선 자기가 연구를 할 성향의 사람인가를 먼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일단은 경제적 그걸 생각하면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길은 아니라 연구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나의 연구 결과가 미래에 이바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내가 가질 것 같다라는 성향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길로 가시고요.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뭐 어떤 동기에서 어떤 분야를 뭐 선택할 수, 뭐 다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해야 끝까지 저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에게 울림을 주고 또 내 마음에 진동을 가져다 주는, 설렘을 주는, 예. 뭐 영어로 electric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가 발레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게 느껴져서 했다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전율을 가져다 주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장기전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